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이제 3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뭐 이렇게 휴식을 하고 계실 텐데, 오늘은 이제 이 지구촌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이걸로 이제 지정할 리스크가 좀 장기화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산 관련주 전반에 대해서 이제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반전의 모습을 보일 때 이제 동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방산주하고는 또 다른 이런 기업들도 있어서 그 기업을 소개하고 또 방산 관련주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새 전개된 주말 시장 미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여기 간단히 한 1분 정도 살펴보고 방산 관련주로 넘어가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카크 지수가 소폭 조정의 모습, 그냥 조정 모습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강보합 수준의 마무리가 됐는데 역시 뭐 진행 과정 무난하고, 미국의 3대 지수는 다우 지수는 견조한 상승의 모습, 나스닥은 소폭 조정, 그러나 조정 모습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S&P 500도 0.5% 수준의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증시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거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의 시각이 많은 상황이나, 그러나 이제 주가는 항상 어떤 재료에 동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이제 재료가 처음으로 이제 호재나 악재가 나왔을 때, 근데 이미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보통 선행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조정을 받은 시장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거래소 시장 주말 조정 모습 좋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겨냥한 우리가 종목 중에서는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소개했던 이제 큐라클이라는 기업이 이제 급등의 모습인데, 그것은 이제 큐라클 코너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간단히 올리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방산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는데, 지금 이제 사실 지금 지구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좀 걱정이 되잖아요. 신냉전 시대에 방아쇠를 당긴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쟁에 대해서 뭐 어떤 추론을 할 수는 없지만 단기에 끝날 걸로 생각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장기전이 되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즉 나토의 동진,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나토 지금 나토의 동지는 러시아에게 좀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나토의 동진에 대한 이런 이제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강, 이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물론 이제 뉴스에는 이제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또 이제 국방력 강화로 이제 미국산 스텔스 F-35 전투기 요거 이제 35대 구입할 예정,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데, 사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가장 뭐 지금 뭐랄까 잘 돌아가는 나라라고 그럴까요? 이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군비라든지 어떤 이런 안보, 유럽의 안보 부분에는 굉장히 소홀한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이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이제 군비 증강, 그리고 이번 이제 대선을 이제 임박하고 있는 이제 프랑스 마크롱, 이 마크롱도 이제 재선 공약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점적인 국방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크롱은 또 이제 EU 텍소노미, EU 유럽연합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놨던 이런 부분에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이런 부분, 원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약간 주춤하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 군비 경쟁. 그리고 이제 나토가 동유럽 루마니아나 불가리아의 신규 병력 배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신냉전의 방아쇠를 당기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여기 천연가스 무기화했는데 사실은 이제 원유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고공행진의 모습, 그리고 이제 각종 원자재들이 이제 오르는데 이게 우리가 과거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보호무역 뭐 이런 성격을 강화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국이 이 천연 자원을 갖다가 무기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천연가스 무기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지금 곡창지대 이 전쟁이 나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밀 생산이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전쟁이 났는데 파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봄철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곡물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좀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까운 중국하고 대만의 문제. 이것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에서 이제 무력 충돌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는 동북아 부분, 중국, 대만, 그리고 요즘 북한의 도발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이죠. 참 진짜 어려운 이런 형국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나토라든지 이런 데만 지금 군비 경쟁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일본 뭐 군국주의의 부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당히 읽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군비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헤드 타이틀로 또 다른 냉전, 신냉전의 축, 중국. 뭐 중국 뭐 당연하죠, 이게. 글로벌 시장의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공산주의의 이런 체제에 그동안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뭐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든지 뭐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교류가 상당히 잘 전개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냉전 체제가 되면서 이 앞으로 보호무역이라든지 또 자원의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원활한 유통이 지금 제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호주 이런 데 국가들의 무기 수입이 급증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7년부터 21년 작년까지, 물론 이제 올해도 우리는 상당히 수출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까지 지금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수입한, 주로 미국이겠죠, 동기간 수입 금액을 보면은 한 65억 달러, 한 71% 증가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출도 지금 만만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동안 38억 달러, 그래서 177% 신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금 장기화되고, 또 푸틴이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대화는 하나 뭐
제대로 먹히지 않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 방산 관련 전반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실 방산 관련주는 뭐 제조업 기반 전반이 포괄적으로 보면 방산 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근데 이제 그걸 좀 압축한다라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LIG 넥슨 또는 하나 시스템 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또는 한국 항공 우주 항공 관련은 뭐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돼 가지고 모두 다 방산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스페코, 빅텍, 퍼스텍 또 제노코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제노코를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물론 다른 주식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노코 물론 이제 다른 주식들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종목군들의 흐름을 하나씩 보도록 하면은요. 먼저 이제 LIG 넥슨. 자, LIG 넥슨은 근래 들어서 가장 고점에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주봉의 모습도 보면 아주 견조한 모습, 월봉의 모습을 봐도 견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 산업 관련해서 요 LIG 넥슨 이 상당히 현재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주국방이라든지 지구촌 지금 지정학 리스크부가 동아시아 문제 이런 걸 고려할 때 이 LIG 넥슨의 주가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의 주가의 흐름을 딱 봅니다. 하나 시스템. 이건 하나 시스템도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이 이제 막 급등세가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두텁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시스템의 주가도 괜찮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역시 이 방산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종합지수의 모습을 보면은 종합지수는 많이 빠지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이 방산 관련주들 전반의 모습은 우상향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런 방산 관련주 우리가 잘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코, 빅텍, 퍼스텍 이런 걸 봅니다. 자, 스페코의 주가도 이제 주말에 조정받았지만 뭐 전혀 무리 없어요. 스페코 괜찮다. 그리고 빅텍의 주가 역시 주말 조정 모습이지만 뭐 무난한 모습이고 스페코 그 빅텍 그리고 퍼스텍이라는 회사 차트 간단히 봅니다. 퍼스텍의 주가도 이 지금 금년 초에는 아주 뭐 급등세를 보여줬죠.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뭐 올라갈 때마다 뭐 상한가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 최근에는 한 2개월 조정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방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제노코. 이 제노코의 주가를 이렇게 보면은 이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급등의 모습이 나왔어요. 급등의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이 제노코는 우리가 이제 방산 관련주로 검색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통신 장비 업종은 통신 장비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통신 장비 보통 하면 뭐 5G라든지 6G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제노코가 이제 일단은 올해 이제 최대 실적. 그러니까 지난해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뭐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니까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 제노코의 주가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방산 우주항공수의 최대 실적 달성 전망 뭐 이런 올해도 최대 실적 방산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노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 달성 전망 이런 뉴스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제노코라는 주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방산주 전반이 괜찮은데 뭐 LIG 넥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우량한 기업으로 이제 두텁게 올라간다라면 요 이제 제노코, 빅텍, 스페코, 퍼스텍 이런 주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 이제 요란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자금이 크시거나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뭐 하나 시스템이나 뭐 LIG 넥슨 또는 한국 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이제 두텁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 푸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예? 협상을 하면 협상이 뭐겠어요? 뻔하죠. 나토 일단 가입 안 된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한다고 얘기했죠. 크림반도는 지난번에 병합을 했죠. 러시아가. 그리고 돈바스 지역을 갖다가 뭐 독립을 시켜라. 뭐 이런 게 뭐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우리 영토에서 물러가라 이런 말을 그냥 하는데 그게 먹혀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푸틴의 이런 행보로 봤을 때는 이게 쉽지 않다. 또 북한이 지금 ICBM을 발사하면서 이제 유엔에서 공식과 제재를 하려고 그러면 유엔 이사국들, 유엔에 참여한 국가들의 일정 부분 동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잘. 누구 때문에? 러시아,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냉전 체제의 장기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 방산 관련주 전반이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방산 관련주로 일반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우주 항공 부분 그리고 방산 부분에 지금 앞으로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요 제노코의 주가를 다음 주면 이제 3월 이제 마지막 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관심 있게 보시고 적절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의 하나로 선정하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산 관련 부분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